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Amazing Grace라는 곡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노래하듯이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악보를 딱 보시는 순간 이제 초보나 왕초보 수준의 분들께서는 으악 이러시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오늘 저의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노래하듯이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 치시는 거를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요,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그러면 그 듣는 걸 바탕으로 노래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 건가,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보를 직접 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악보를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레벨의 분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거를 응용해서 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제 목적은 음악정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하듯이 하는 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충분히 학습 목표를 달성하신 거니까요. 보시면서 너무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셔서 나가지 마시고, 이 음악적인 표현에 대한 이 팁들을 계속 귀에다가 담아두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 많이 제가 레슨을 해보면요, 우선 귀가 거의 이제 하늘에 걸려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멋있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곡에 대한 그 기대치가 되게 높으신 반면, 그게 이제 손으로 따라주지 않고 막 그 테크닉이 막히고 하니까 되게 좌절하고 그러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만큼 그 소리에 대한 인지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분석 능력은 또 되게 뛰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갭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왕 발달한 거 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더 발전시키면서 피아노의 실기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분이 다루시는 그 악기의 그런 부분이 조금은 뒤늦게 쫓아가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가지는 눈과 귀를 발달시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음악적으로 노래를 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요, 노래가 계속 연속해서 쭉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름다운 울림이 하나의 곡선을 그리면서 멜로디가 시작됐을 때 최소한 4마디 단위의 그 문장, 프레이즈라고 하죠. 그 프레이즈가 연속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곡은 꼭 그 기독교가 아니시더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프레이즈를 한번 쳐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한 프레이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선 이 목가춤마디 있죠, 여기를 빠빰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부터 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마디 정도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4분의 3박자잖아요. 그러니까 1, 2, 3, 1, 2 지그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강으로 빡 주지 않고 흘러나오던 노래에서 가볍게 얘가 딱 탑승을 해가지고 라란 하고 뒤에 있는 첫 마디인 거죠. 얘가 첫 마디인 거예요. 목과 첫 마디는 마디수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로 밀어주는, 제가 화살표로 그려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지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 첫 번째 프레이즈를 쫙 밀고 가는 그런 좋은 토대가 돼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2번째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요. 그래서 목과 첫 마디 카운팅을 하면서 밀어주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2, 3, 1, 2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이제 소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자, 이게 좀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1번으로 가게 되면, 소리의 성질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피아노도 그렇고 다른 이제 그 색소폰이나 그 다음에 기타 아니면 성악, 특히 성악이 굉장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데, 바이올린도 그렇고요. 일단 소리를 내면, 아마 색소폰도 그럴 거예요, 소리를 쭉 부는 순간 소리가 앞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멋진 그 음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피아노는 수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 불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소리를 쭉 뻗어나가면 그게 음의 거의 절반을 쫙, 프레이즈의 반 정도는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특히 소리라는 거는 쭉 뻗어나가지만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소리가 작아지죠. 피아노는 특히
땡 하고 치면 소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 성질을 잘 이용해서 소리가 작아지면 거기에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면서 계속 사이의 관계들을 레가토로 잘 이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악기 불문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란 이런 기음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원래 4분의 3이니까 강량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약을 타고 라란 이 부분을 작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시 눌렀죠. 그 다음 얘는 작게 쳐주는 거죠. 그 다음 요 기는표가 나왔죠.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약박으로 떨어졌죠. 그럼 얘도 약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얘 나왔죠. 그 다음 얘 줄여주죠. 줄어들죠. 얘는 프레즈 끝이라서 또 작아져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기름 뒤에 따라오는 이런 음들을 작게 소리를 듣고 가주는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로디로 하면 찔러줬으면 기음을 계속 유지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프레즈가 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게 연결되면서 그 안에 샘여름이 적절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반복음은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에 특히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도 사실 나와요. 뭐냐면 줄어들었죠. 여기는 문장이 끝이니까 저는 Amazing Grace를 칩니다에 해당되는 작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꽝 치면 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레이즈가 분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갑자기 확 하고 나오는 순간 뭐 작곡가가 너 여기서 크게 나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부분은 작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레하고 레가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얘를 땅 하고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를 약간 줄여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강량약에서 이게 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또 이어질 때 보시면 여기가 리린 밀어준 것처럼 얘도 디린 강박으로 밀어주면서 쫙 부는 악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피아노도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죠. 얘를 그냥 강박 나왔다 하고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밀어준 거예요. 그대로 디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처럼 일단 현을 딱 보잉을 해서 이렇게 긋기 시작하면은 음이 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는 이게 치는 것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띠린 할 때도 약박이니까 작아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음악적이죠. 똑같은 크기로 하게 되면 되게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는 프레이즈가 띠리린 하면서 음이 점점 상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약과는 조금 관계없이 계속 크레센도로 밀어주는 게 훨씬 이 맥락적으로 멋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클라이맥스를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타이밍 혹은 호흡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Amazing Grace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렇게 네 마디 단위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끝에 이렇게 제가 쉼표를 넣은 것처럼 호흡을 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리린 디디디디디 숨 약간 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숨 쉬고 하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이어주면서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그러니까 문장 사이에는 이렇게 호흡을 잠깐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굉장히 귀가 섬세하신 분들은 캐치를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타이밍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장조곡이에요. 그래서 밝은 코드로 오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초 코드가 오잖아요. 그러면 매번 장초 코드가 오다가 중간에 단초 코드가 꼈으니까 되게 그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코드를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했다면 그 코드 직전에서 약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이라는 게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약간 쉬어주니까 그 뒤에 있는 거에 되게 집중이 되시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슬픈 부분의 직전에 제가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해놨는데 시간을 약간 갖는다는 그런 암호처럼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타이밍을 만약에 가져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보다 조금 타이밍을 주고 가니까 확실히 감정적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성악가들이 중간에 음의 색채를 바꾸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활용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노래를 하실 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감정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선율이 노래하듯이 표현되는 데도 중요한 건 바로 샘여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묘하게 디린디리리리리린 이렇게 컸다 작았다를 조절하는 거 있죠? 그걸 바로 샘여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린디리리리린 하고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즈 안에서도 크고 작게를 조절하면서 선율이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면 되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되게 선율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밍을 넣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음이 있잖아요. 주로 긴 음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음들이 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주듯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음을 꾹 눌러주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뒷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후반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또 긴 음, 피아노에서도 긴 음이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약박에 해당되는 음들을 작게 하면 되게 연결이 되게 들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찔러준 다음에 작게 처리하면 훨씬 멋있고요. 길었죠. 그 다음에 작게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솔이 똑같은 음이에요. 그런데 얘를 똑같은 크기로 치면 되게 때리듯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아주 미묘하게 넣어주면 되게 음악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프레이즈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래 선율 안에 그 미묘한 느낌들을 넣으면서 샘여림을 넣어주면서 계속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양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이 슬픈 코드 이 코드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로 오는 순간 직전에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타이밍을 주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코드가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곡의 엔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 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순간이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엔딩 바로 직전에 이렇게 타이밍을 넣어주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치면서 구현하시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를 틔워드리기 위해서 음악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표현력을 한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제가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음악적 귀를 더 예민하게 하는데 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